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하루 왼종일 하방 압박 받다가 살짝 쿵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00원을 이탈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방 압박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3,000원대를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넉 달째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들은 여러 번 확인했지만 매번 이런 경우가 나올 때마다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 XRP 니플 코인이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 5,000원대부터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1월달 5,000원대가 찍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3,000원대 지긋지긋한 움직임만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5,0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하락했다 라고 보시는 분들을 없으시죠? 자, 지금 1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제대로 흘러나왔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시장은 엄청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날짜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자, 미 증시가 휴장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관점, 그 기준 라인이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까, S&P 500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따라서 코인 시장 또한 커플링화 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근데 오늘 날짜 미 증시가 휴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인 시장에서 기준 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거래 대금 없이 움직이는 시점에 작은 하방 압박으로도 작은 매수세로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오늘 날짜가 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 오늘 날짜로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거래 대금이 완벽한 바닥의 모습을 향해 있어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건 이제는 매도하려는 물량 또한 다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완벽하게 축소되었을 때 고래들은 그때부터 움직임을 시작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오늘 날짜 XRP 리플 코인 물론 오늘만 힘든 건 아니었죠. 넉 달째 이 3,000원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물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해소가 안 되었죠. 토레스 판사가 아직 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아직 ETF도 멀지 않았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정적인 코인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울 수밖에 없다. 최근에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 자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3,000원대 라인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니까 답답한 흐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점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 지금 단가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요 링크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다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봐야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000원을 이탈하고 1%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뉴스를 한번 보시면 XRP 리플 코인은 2017년도를 상승 재현할 것인가, 기술적 패턴상으로 최대 14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과 최근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본적 분석까지도 완료가 된 뉴스거든요.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럴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SEC 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14달러에 너무 꽂히지 마십시오. 지금은 3달러도 도달하지 못했고 3,000원도 이탈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 단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목표 단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중심에는 이 SEC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게 2017년도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그 시점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XRP 리플 코인만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같은 1세대 코인이었던 XRP 리플 코인은 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까? 그 중심에는 바로 SEC가 있습니다. 자, SEC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SEC, 미국의 한 기관이었습니다. XRP 리플 코인 올라가려고 해도 같은 1세대 코인처럼 상승력을 가져오려고 해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월봉상 보면 이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 이게 바로 SEC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났죠? 한 반년 지났나요?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상승력을 높였고 지금은 또 어디입니까? 이 3,000원대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조만간 해소가 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3,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모멘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돌아서 얘기하면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 3,000원대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 말씀드리면 3,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5,000원대부터 현재 3,000원대까지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였고 다시 한번 여기 라인에서 SEC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또한 해소가 되는 걸로 모자라서 SEC는 리플의 ETF를 신청해주고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조만간 IPO도 따로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장까지 모두가 다 이 SEC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는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 해소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1.8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해당되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확실한 조정 구간을 통해서 지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앞에 두고 시장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조정 구간을 먼저 가져온다라는 거.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SEC 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 자, 시장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해당되는 결정을 해주는 판사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8월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니플과 SEC의 소송은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자, 지난 6월 달에 이 SEC가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 항소 보류 요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항소 보류 요청서가 8월 달에 조정이 끝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때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항소 보류는 합의점이 없을 때 항소 보류를 신청하는 거고 XRP와 SEC는 이미 합의점을 찾았고 그 부분들 때문에 토레스 판사한테 우리 거 합의했으니까 승인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조만간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 자체가 폴리마켓에서 90%를 돌파했어요.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폴리마켓은 딜을 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딜을 하는 곳인데 이번에 XRP 현물 ETF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90% 이상이다. 이거는 굉장한 신뢰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그거에 맞춰서 고래들 또한 바이낸스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6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바이낸스에서 하루 새 1.5억 달러의 니플이 출금되었다. 랠리의 전조인 것인가? 당연히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간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6월 12일 날짜로 빠져나갔다라고 했죠. 오늘 며칠입니까? 6월 20일이에요. 자, 차트 보시면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 단가에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 자체가 고래들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과정 우리는 하락할 때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반등해서 올라가는지의 경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왜 이 고래들은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매도를 안 하고 그들은 비중을 더 매집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속보 내용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드릴 거니까 고래들의 움직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선 그 전에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연결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게 언제였습니까? 1월 20일까지 됩니다. 자, 1월 20일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고 어디까지? 2,500원도 이탈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끌어올렸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데 3,000원대도 계속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속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3월 20일 날 어떠한 내용입니까? 니플의 고래가 2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이죠?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2달 만이니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예요. 자,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월 20일부터 엄청나게 떨어졌고 3월 달부터 횡보 라인을 가져왔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고래들은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들은 비중을 추가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5월 달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어요. 자,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5월 10일이면 언제부터입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죠. 말씀드렸던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4월 10일, 5월 10일. 자, 어때요?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죠. 자, 생각해보면 고래가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거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고래는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매집은 어떤 겁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신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이거 그냥 매수예요.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자, 보시죠. 1월 20일부터 어때요? 하방 압박 받고 엄청나게 내려왔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들이 매수했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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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한 3,000원대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3,0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은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구성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고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떨어진다. 이거 모멘텀이 없으니까 고래가 들어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은 매집을 한다라는 거.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냐. 자,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보시죠. 비트코인 화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최저가를 왜 만들까? 그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이 매집을 하려고 해당되는 고래들은 최저가를 일부러 만든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다? ETF가 나온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고래 또한 이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XRP 니플은 어떨까요? 니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3,000원을 이탈했다 왔다 갔다 하죠. 그 모습 속에서 고래들은 지금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까?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건 우리가 기준점을 삼을 만한 게 없어요. 지표가 아예 없다라는 건 시장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움직임이 모두 맞물려서 오늘 날짜에 거래대금, 오늘 날짜의 움직임 그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그냥 매도하고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3,000원을 이탈했던 경험은 엄청나게 많아요. 3,000원 이탈했던 경험 엄청 많죠? 근데 이때마다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실 겁니까? 안 되겠죠. 매도와 매수의 차이점. 이 매도와 매수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마다 매도하고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 대응 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더욱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서 나왔던 경험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니플 코인 3,000원을 이탈하고 엄청나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엄청난 공포감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 공포감을 이겼을 때 우리는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독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데 톡방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먼저 이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또 하나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니어스 법안,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의 움직임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날개가 달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안전한 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의 달러를 이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연합단체 뭡니까? 브릭스 연합에 나타났어요. 자,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정말 심기가 너무나 불편하죠. 왜? 사우디와 미국은 최대 우방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 속은 니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하루 만에 1,000만 달러가 급증하는 모습,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관은 왜 진입을 하는 걸까? 이 부분을 보시죠.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XRP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모니카 롱 니플 사장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각각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니플이 만든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국제 무역에서의 이용,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의 이용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설계 자체가 니플이 진행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한다는 건 실생활에서도 이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활용 범위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니플은 어떻게 이용됩니까? 수수료로 이용이 돼요. 수수료로 이용된다는 건 이 이용된 수수료는 나중에 소각 절차를 가져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XRP 니플은 확실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니플한테는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RWA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SEC와 JP모건이 회동을 가졌는데 이 RWA 규제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다.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실물 연계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이 부분들이 모두 실물 연계 자산인 RWA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 RWA가 확실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대해서 이거를 커스터디 바로 수탁하는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RWA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국채 기반한 토큰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보관할 건가? 그 부분을 누가 합니까? XRP 니플이 진행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수탁 사업이라고 해요. 자, 니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누구를 위해서? 기관과 기업들의 더욱 안전한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누가 합니까? XRP 니플 코인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마디로 리플은 ETF, SEC와의 법적 리스크 해소로부터 SETF가 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RWA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XRP 리플이 갖고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에요. 이러한 모멘텀은 없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이 바닥 구간 3,000원대를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바닥이라고 확인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닥에서 100% 몽땅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추가적인 매수 또한 신규 매수 또한 우리는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안정적인 수익관 관리까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분류해 놓은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